저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사심이 없고. 저 민주당의 강반장이라고 표현은. 예. 여기저기 다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목 맡기지 않고. 예. 그러면 본인이 출마했지만 차기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 이게 지금 당심이잖아요. 이번 지금 이 가결 사태 이후에 그 당심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조를 지키면서 총선을 치르려면 대표를 잘 지원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총선을 치를 때 암만 해도 지금 정기국회는 뭐 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총선 치르는 일이 한 5개월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뭐 전략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일종의 참모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산적해 있어요. 산적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죠. 첫 번째, 해당 행위자 징계. 예. 선명히 답해 주시죠. 선명하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적어도 정말 아주 책임자급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봐요. 뭐 이를테면 크게는 출당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그런 등등의 징계가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봐요. 돼야 되는 게 맞죠. 이건 봉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원들이 해당 행위자 최소한 언론에 대놓고 자기 의사 표명을 했던 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자 네. 하고 지금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분위기 속에서 야, 이 사람들까지 품고 가자는 안 된다는 거죠. 당원들 민심은. 글쎄, 저는 그거는 안 맞는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체제 유지냐 비대위냐 이 논란이에요. 사실은 숨어있는 논란이 딱 그거거든요.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김인석 의원이 제가 조금 전에 그 네. 회견을 하나 하고 왔어요. 네. 아니 갑자기 이제 다 고민해서 이거 아무도 이 어려운 상황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하다 결심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원칙만 딱 정해지면.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정책위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 자체도 지금 당에서 필요한 일들이 할 것이 많은데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원칙이 정해지면 사실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이 비대위는 없다라는 거를 공동 천명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기본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 설령 만약 일시적인 구속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대표가 사퇴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부심도 해야 되고 보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키면서 그 중심성을 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다면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당을 뭐랄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당을 통합시키는 원칙이랄까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죠. 오늘 SNS도 한번 볼까요? 원내대표 후보군이 확정되었습니다. 4분 후보들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출마 이유와 표현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합시다. 셋째, 이 대표 중심 총선, 즉 어떤 경우에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는 없다는 것을 천명합시다. 넷째,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분들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번 원대선거에서 그분들과의 정치적 거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시다. 이상을 포함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놓고 오늘이라도 후보들 간에 만나서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4분은 다 친명인 거 맞고요. 옛날부터 친명도 있고 있을 거고 대선 네. 때쯤 친명이 된 사람도 있을 그렇죠. 거고 예.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는 순간 당대표직 내려놔라고 또 흔드는 세력이 있을 거고. 당이 이제 지금 이번에 소위 가결했던 분들, 그걸 주장했던 분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안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분위기의 반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재명 대표의 뭐 구속영장이 가령 나왔다면 거봐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대대적으로 당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부결표를 던진 분들 중에서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래 비대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한 번에 굉장히 어려움 당연히 복잡한 더 한 번에 혼란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출마한 분들이 저런 문제 정도는 명료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저런 것이 명료하게 정리된다면 이번에 나온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지금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경선을 한다는 게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는 경선이 좋은 건데 좀 한가해 보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까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게 예를 들어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합의 추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원내대표 선거는 어차피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가결표 던진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당선돼야지 하는 것만 고민하다 보면 그 표가 어쨌든 20표, 30표니까 사실상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 일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당신들 징계 안 할게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료하게 안 하면 마치 장막 투표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원내대표 선거도 장막 선거를 하면 이상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단일화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저런 걸 명료하게 해주면 우리 의원 숫자가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168명이라고 해도 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결을 한 분들 내에서의 정치적인 선택으로 정리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출마한 분들이 선을 딱 그어줘야 대내외적으로 그런 거래가 없다는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저거 제안을 맞는 한 말씀이시네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일부 당원들의 의심 중에는 저 후보들 중에서 혹시나 비대위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어떤 그 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출마의 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들 급하니까 우리 다 고민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마의 변조차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나왔지만 적어도 핵심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에야 네 분 중에 오늘에야 오늘 제가 인터뷰하기 조금 전에야 출마의 변을 어떤 형식으로도 낸 분도 있고 아직도 안 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쭤보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저도 가령 누가 합의하자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우리 내부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야 사실은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아까 저런 입장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혹시 출마하시기 전에 이재명 대표랑 혹시 전화라도 하셨습니까? 왜? 출마하시는 거 알아요. 출마하는 거를 아십니다. 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이 했다 안 했다 좀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원내대표라는 게 현실적으로 네. 당내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신문 보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예. 그렇다 보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콕 찍어 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못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원내대표도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하는 게 좋겠다고 정리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분들 정도면 나와서 경선을 하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령 그런 대표의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그런 대표의 판단이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